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간 돌발 영상입니다. 그동안 총선 때마다 정치권은 공천을 둘러싼 논란으로 심한 몸살을 앓곤 했습니다. 이번에도 예외가 아닌데요. 선거를 앞두고 저마다 통합을 얘기하지만 공천 앞에서는 공허한 외침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공천의 3대 원칙으로 의원님 탄핵 소추 위원장이셨던 게 결정적인 이유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난 김영우 위원장이 무슨 생각으로 본성들을 자르면은 당이 화합이 되고 총선에서 승리한다고 생각했는지 저는 어이가 없습니다. 재심이 안 받아주면은 저는 무소속 출마합니다. 통합이라는 것은 다 모여서 경선을 해서 한 명을 뽑아야 통합이지, 이런 식으로 무소속들이 많이 나와서 통합이 되겠습니까? 내가 지켜주는 게 떠나는 게 맞겠다. 모든 화살은 내한테 쏘아라. 화살바지가 되겠다는. 그래서 저의 사직으로 통해서 미래통합당을 중심으로 한 당이 보수의 중심 가치를 잘 지켜나가고 더욱 단합하고 더욱 너무 들어가. 통합원칙 준수하라. 당직자라. 통합원칙 준수하라. 당직자라. 공공개 일어나라. 통합원칙 준수하라. 당직자라. 공공개 일어나라. 통합원칙 준수하라. 분열하는 세력은 패배를 면치 못합니다. 저 역시 보다 책임있는 자세로 경제 살리기와 나라 살리기 선대위가 문재인 정권 실정과 폭정으로 삶의 기반을 잃고 고통스러워하는 국민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아니면 누가 국민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여당이 이번 총선에서 공천을 받지 못해 탈당했다가 무소속으로 출마한 사람은 영구 제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치는 여당 대표의 과거 때문에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그렇다면 여당 대표의 4년 전은 어땠을까요? 관련해서 중요한 당대표의 말씀이 있어서 전달하러 왔습니다. 우리 당에서 출마를 준비하다가 공천을 받지 못해서 탈당하여 무소속으로 출마할 경우 영구 제명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SBS 정보입니다. 그냥 면접 어떠셨어요? 분위기는? 분위기 아주 객관적으로 질문들을 하셔가지고 난 뭐 지금까지 쭉 당을 거의 지켜온 사람이기 때문에. 정략적 의도를 가지고 공천에서 배제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걸 수용할 수가 없어서 무소속 출마를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당을 버리는 건 아닙니다. 김종인 대표의 저런 정략적인 결정, 그걸 제가 용납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문재인 대표도 제가 이제 공천에서 배제된다는 분위기를 감지를 하고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본인의 의사를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김종인 대표가 원체 완강해서 표현을 뭐라고 하는 게 좋을까요? 친노 세력을 척결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로 이제 보신 것 같은데, 그러나 그것은 정치를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김종인 대표의 정무적 판단보다는 세종 시민의 정무적 판단이 훨씬 더
현명하고 옳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에 복당을 해서 이 당을 중심을 바로 잡아가지고 그동안 끊임없이 분열과 이해찬 의원님의 복당을 추진하기로 그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분열을 거듭해서 우리 야권의 세력들이 약해져 왔는데 이제 추미애 표 통합이 본격적인 시동을 걸고 있다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당 소속으로 출마하여 당선되거나 된 후에 우리 당으로 입당 또는 복당하겠다며 선거운동을 하는 사례들이 있는데 이 경우에도 우리 당은 입당 또는 복당을 불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인 대표가 물러나고 그러니까 언젠가는 물러나지 않겠습니까? 그건 이제 선거 끝나고 이제 판단할 거지 지금 뭐 예단할 일은 아닙니다. 뭐 정치를 제가 하루 이틀 했습니까? 지금. 국회의원이 국회를 믿을 수 없는 기관이라면서 믿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믿지 말라는 그 말은 믿어야 할까요? 아니면 믿지 말아야 할까요?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우선 코로나19 시국에서 투표자의 안전과 관련한 불안감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고 실제 투표율 하락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혹시 그 투표 과정의 감염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생각은 못 해봤습니다. 만약에 위원회 된다면은 그 의견을 적극 개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그 자리에서 마스크 지급을 해야 된다. 이건 뭐 검토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체온 측정도 꼭 하시고 1, 2m의 거리 두기도 저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이제 그 부분 유념하겠습니다. 예. 저 준연동형 그 비례제 알고 계시죠? 예. 일반 국민들이 그게 쉽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해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선거제도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세요? 그 선거 제도를 어떻게 구현을 하느냐, 어떤 제도를 선택하느냐에 대해서는 선거관리위원이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언급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입법부로 결정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번 21대 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국회에서 입법적으로 해결해 주셔야 될 문제지 뭐 선관위가 현재로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PPT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PPT 한번 띄워주세요. 순천시 해룡면을 잘라서 광양시 곡성군 구례군 선거구에다 붙인 겁니다. 그래서 분노하는 겁니다. 혹시 공감은 안 되십니까? 제가 뭐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결국은 국회가 결정할 사안인데 위원 후보자 아니 국회가 결정하든 어디 갈든 이 분노에 대해서 공감을 못 하시냐고요. 말씀드리기가 좀 아니 그 상식적인 것을 그렇게 말씀드리기 권하다 그렇게 얼마버리면 됩니까? 중앙선거관리 행정위원회에서 이렇게 해갖고 가지고 왔어요. 우리 국회로. 책임이 없다고 그렇게 답변할 수 있습니까? 동의한다, 분노한다 이런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답변이 그렇게 나오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저는 대단히 복잡한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히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상 저희가 특정의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다 말다를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대단히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어렵다고 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잘못된 결정에 대해서 이거는 원상복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의사표시를 저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국회에서 알아서 해 주실 겁니다. 이렇게 믿지 마세요. 지금 2019년 사회통합 실태조사 17개 기관 중에 국회가 몇 위를 차지한 줄 아십니까? 몇 위나 되겠다고 보십니까? 예. 최하위입니다. 17개 기관 중에서 17위예요. 이건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과 똑같은 기관입니다. 그래서 국회 믿지 마시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를 둘러싼 여러 의혹과 관련해 검찰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인사청문회에서 한 국회의원이 윤석열 총장에게 자신의 식구가 의혹에 연루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물었는데요. 윤 총장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윤석열 장모에 대해서 예. 수사가 검찰에서 지연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 검찰총장 장모니까 식구 감싸기 아니겠습니까? 제출합니까? 네, 지금 제출할게요. 그 100억짜리 내용 증명 장고 증명 사건은 확실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재판에 제가 여러 번 참여했습니다. 저기 변호사가 이거 장고 증명 누가 위조했습니까? 그랬더니 그 위조했습니까? 하니까 네 대답을 했고 어떻게 해서 위조했냐? 선생님께서는 지시하신 적이 없다. 사위가 검사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 당시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믿었죠. 그런 말을? 네. 뭐라고 했었어요? 사위가 고위 공직자고 그런 고위직에 있는 내가 안사를 피해를 당했냐 피해를 줄 것 같냐 그래서 저는 정말 믿은 거죠. 드리기 좀 죄송한 얘기지만 그 장모 최모 씨 사건 내용을 좀 아십니까? 전혀 모릅니다. 예? 전혀 모르세요? 네. 내가 300억이 있다라는 잔고 증명서를 뗀 겁니다. 도대체 이 잔고 증명을 위조했다는 것은 법원에서 밝혀진 사건인데 이거를 왜 수사를 안 하나? 납득이 안 된다. 그래서 그 배후에 윤석열 지검장이 있다. 아니 의원님, 글쎄 국감장에서 이런 말씀하시는 게 적절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정말 모르는 일이고 본인의 도덕성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됐으니 이 문제는 모르셨다면 이게 지금 도덕성의 문제입니까? 아니 제가 본인이 대입하는 뭐 증거가 있습니까? 아니 피해자가 고소를 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아무리 국감장에서 하신 거 아닙니까? 질문은 됐습니다. 질문은 그것으로 끊고요. 나중 추가 질의 때 보충을 하시도록 하고. 저 진술서는 당시 삼성의 비자금 의혹을 폭로했던 김용철 변호사가 내부 고발을 준비하면서 작성했던 검찰에도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신 기억이 있으신가요?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가지고는 왔지만 제출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습니다. 전혀 본 기억이 없으십니까? 저거는 제가 이렇게 꼼꼼하게 넘겨보질 않아가지고 후보자가 총장이 되시면 자기 식구들이 저렇게 만약에 문제가 된다, 어디와 결부돼 있다 또는 연루돼 있다라는 사건이 생겼을 때 철저히 수사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의혹 없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무소 2조 사기는 7년 공소시효가 17년입니다. 3월 말이면 7년이 다 끝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에서는 혹시 그 공소시효를 넘기기 위해서 그런 건가, 늦장 수사를 했는가 이런 생각도 제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도 들고 또한 그 무리성을 한 컷만 갖다 주시오. 전국에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특히 인구가 몰려있는 수도권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코로나19 대책에 분주한 수도권의 두 자치단체장,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자회견에서의 모습을 비교해봤습니다. 마스크 착용, 발열 체크, 손 소독, 집회 시에 2m 이상의 거리 유지, 이런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집회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이거 마스크 쓰니까 답답해서 이거 말을 할 수가 없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창밖은 봄인데 우리는 봄 기운을 느낄 여력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출래 불사춘입니다. 다시 할게요. 미안합니다. 숨이 막혀가지고. 네. 코로나19와의 싸움은 토너먼트가 아니라 리그전입니다. 이제는 코로나19 사태에 장기화를 대비해야 한다고
클럽이라든지 홀라텍 역시 밀접 접촉이 가능한 공간입니다. 영업 중단을 지금 저희들이 권고하고 있고 영업 금지 행정명령까지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클럽, 홀라텍, PC방, 노래방 같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영업 제한 행정명령을 바랍니다. 첫째는 감염관리 책임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이용자 간의 최대 간격 유지에 노력해야 합니다. 다른 것들은 다 의무로 되어 있는데 어떤 한계가 간격 유지 부분은 이건 이제 노력할 것이라고 되어 있어서 권고사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걸 의무 조항으로 하게 되면 혼선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다른 건 다 재난 사각지대를 직접적으로 지원할 재난 긴급생활비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추경으로는 코로나 보릿고개를 넘기가 어렵습니다. 재난기본소득 문제는 5만 원 미만 모든 가용한 자원을 다 우리가 동원했습니다. 우리가 오늘만 살 것도 아니고 그걸 과연 그렇게 지휘하면 미국이 100%이고 그리고 일본이 지금 400%가 넘는, 사실 우리로 따지면 어마어마하게 채무 비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에서 결정한 이 양적 완화의 규모는 엄청나지 않습니까? 재밌게 놀다가 고스톱을 치는데 한 사람이 실력이 너무 좋아가지고 한두 판에 그냥 쓰리고 피박 양박 이래가지고 다 따버렸단 말이에요. 그 판을 끝낼 겁니까? 그때 우리가 쓰는 방법이 있죠. 돈을 빌려준 거예요. 이 판이 유지가 되려면 너무 많이 따먹으면 그중에 30%를 떼서 다시 나눠주고, 이건 반은 농담이기 때문에 이걸 분석하지 마십시오. 가끔씩 이런 거 분석해가지고 이렇게 말하던데 이렇게 무식하다 뭐 이런 사람도 있던데 뭐 여러분은 안 그러실 것이고, 그 영상이 어디서 나갈 것 같은데요. 보시는 분들 혹시 네, 주간 돌발 영상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